각자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이 어떤 질문이신지는 다 잘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동주님 질문 올리셨는데 오늘 못 들어오셨거든요. 못 들어오신 분도 어쨌든 내가 녹화를 뜨니까, 네, 같이,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보이시죠? 네. 3개월 뒤 목표는 진성 고객 100명 리스트. 네. 근데 100명 리스트만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겠죠? 3개월 동안, 그죠?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하셔야겠죠. 네. 컨택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3개월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그 목표를 좀, 그냥 아름하게 두시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두는 느끼죠. 이게 무슨 말이야? 호구처럼 여겨지는데, 베품과 이익 추구의 경계선, 일단 이제 누군가가 본인을 호구라고 보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그냥 어떤 편견, 누군가의 견해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베품이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본인이 그 베품이 만약에 본인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베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이익이 있다, 베품이 손해가 있다 이렇게 경계를 잡으면 본인의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분의 인격을 알거든요. 누군가가 호구로 여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마음은 넓히되 뒤통수. 오늘 여기 질문이 왜 이래? 이분이 요즘 마음이 힘든가? 마음을 넓히되 뒤통수 맞을 것도 예상하며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네. 뒤통수 맞을 수 있죠. 누군가가 속일 수도 있고요. 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어떤 식이 생겨요? 상대도 이런 편견으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편견으로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되 뒤통수 맞을 것, 이거는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 것.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독립적 사고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참 상대적이에요. 내가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상대도 나를 그런 눈으로 봅니다. 좀 독립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떳떳하게, 네,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죠? 비록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도 이거를 너무 묵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도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라는 어떤 본인만의 스스로의 장애가 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 다양하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보시기에 네,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셨네요. 3개월 목표 컨설팅에 출발하고 매출 3천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매출 3천도 있지만 아까 사장님의 고객 수가 있었죠. 그죠? 네, 고객 계약 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두는 거 중요합니다. 네, 현업이 있습니다. 현업은 아마 현재 사장님의 공부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인 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지금 지사. 그러니까 네네. 본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사까지 한다지 그 얘기죠? 아니, 거기에 지사까지 하는데, 근데 음, 지사는 어쨌든 특정 그렇죠. 프랜차이즈고, 이거는 제가 여기를 떠났을 때는 사실은 근데 학원을 정리한다고 모르겠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두 개였는데,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는 현재 갖고 있을 하나가 거예요. 더 있어요. 음. 네. 어느 정도 교집합, 뭐 교집합 글쎄요. 고객층이 다르죠. 두 개 일만 해도 하루가 모자르죠. 시간 관리가 참 어렵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개를 시간 관리 개념으로 보긴 되게 어렵고, 학원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한다. 그러면 학원의 성과가 있죠? 그 네. 성과를 위해서 내가 투여할 전략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야 될 집중은 이렇게 갈리셔야 돼요. 그럼 지사일도 마찬가지죠. 지사의 성과는
학원의 성과와 다르죠. 그럼 지사의 성과는, 그러면 지사에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전략이 내 손 안에 있는가, 내 손 밖에 있는가, 이거죠. 하다 보면, 아까 왜 누가 그 사업 인도할 때 가만히 있어서 도장만 찍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고, 그게 뭐냐면, 그게 외부 요인이 있어. 네가 잘 못해도 돼. 이런 말에 현혹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사의 성과를 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들이 빌드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바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빌드업 단계에서는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네. 시간 관리에 집중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터진다는 거죠. 변수. 어떤 일들이 갑자기 터져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학원의 성과다 그러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학원의 선생들이 있겠죠. 그 위임할 건 좀 위임하고. 지사는 지금 아직 누구한테 위임할 수가 없겠죠. 위임할 또 위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아까 우리 3개월 목표를 정했죠. 3개월 목표를 정하는 데 중요한 거. 지금 아까 3개월 목표에는 학원의 성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본인이 이 지사의 성과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 목표를 두고 3개월 동안에 피드백을 해보세요. 피드백.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가? 아닌가? 3개월 단위로 피드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이나 길게 피드백하면 피드백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셨죠? 네. 혼생 시간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혼생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갈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터지는 변수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뭐 몸이라도 좀 아프면 또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이제 더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3개월 목표 집중. 이거는 제가 3개월 목표라고 하는 거 3개월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의 경영의 목표 경영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3개월 뒤 목표가 뭐니?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비슷한 맥락, 닥치면 당장 급한 거 밤새서 하고 늘 몸져 눕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하죠. 예. 이렇게 되면 오래 못해요. 이거 중간에 분명히 펑크 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가 뭐지? 어떤 성과를 낼 거야? 오늘의 성과도 내가 미리 예측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급한 거 밤새서 하고 늘 몸져 눕는 거 자랑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까지 2개, 3개 일을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11시엔 모든 딱 끄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 대신 아마 본인이 하는 일의 패턴을 매일 기록하세요. 나는 이거를 매일 성과인데요. 매일 성과 예를 들어서 내가 체크리스트 하듯이 사장님 일기 쓰세요. 일기 써서 내가 어저께 어떤 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야 돼요. 네. 일기 쓸 시간까지 없다는 것은 마치 네. 칼 갈 시간 없는데 칼로 뭐 한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칼은 점점 무뎌지겠죠.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겠죠. 몸은 점점 피곤해지겠죠. 이게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기 쓰세요. 매일 일기 쓰세요. 그 카페에다 쓰셔도 됩니다. 네. 매일 쓰세요. 한 줄이라도.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지? 그때는 뭐 했지? 뭐 했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시간을 허투루 쓴 게 있을걸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그 피드백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안 하겠죠. 그죠? 네. 유나 씨의 유튜브 수익 월 100만 원. 근데 유튜브 수익 월 100만 원을 목표로 하면 이건 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튜브 컨텐츠 수. 네. 컨텐츠 수를 3개월 내에 몇 개 올리시겠어요? 100만 원의 목표를 잡으면 이게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수익을 뭘로 내시려고 그래요? 회원 가입으로 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컨텐츠 광고 수익으로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고 수익이요. 아, 근데 광고 수익은 저기 뭐야 구독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그죠? 이제 어려우니까 우선 콘텐츠 수. 지금 채널을 만드셨어요? 네, 다 채널을 운영하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컨텐츠 업로드도 하셨어요? 아니, 아직은 안 했어요. 아, 지금 아직 그러면 공부하는 3개월 이내에 중이에요.
3개월 이내에 컨텐츠 몇 개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몇 개 올릴 수 있어요? 기본 하루에 한 개 정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하루에 하나요? 네. 아, 사전에 컨텐츠가 그러면 지금 그 책 쓰신 퇴직 후에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아, 네. 그 브랜드가 아니고요. 요즘에 AI를 활용해서 다채널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는요, 앞으로 구글이 돈 안 줄 거예요. 이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돈을 네. 내고. 근데 그 강의 낸 사람은 지금 조금 벌 수 있는데 점점점 그 수익은 줄어요. 그러니까 윤아 씨가 좀 길게 하려면 사실은 좀 그 책 쓰셨잖아요. 네. 그죠? 책을 쓴 걸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월 100만 원 시스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강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나 씨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의 수익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월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구글이 지금은 조금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가 봤을 때 창작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창작물로 인정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로 해서 논문 써야 안 써요? 아세요, 모르세요? 논문 쓰기도 하지만 써요. 또 그걸 걸러내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AI로 논문을 썼을 경우에 뭐 그 교수가 잘 모르면 그냥 통과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걸러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AI로 나온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AI로 나오는 콘텐츠들이 가짜 뉴스가 엄청 많고요. 유법된 요소.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를 못 했는데 유튜브가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콘텐츠는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영역과 연관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AI로 유튜브에서 영상 소설 만들어서 수익을 뭐 몇천만 원을 냈대 뭐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요, 그 유튜브가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월 3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틱톡도 그렇거든요. 확 열어놔요. 그래서 돈을 줘서 사람들이 하게끔. 그다음부터는 제재해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표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는 소송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본인에게, 예. 안 그러면 그래도 윤아 씨가 그래도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고 책도 열심히 썼는데 아웃적이면 유튜브나 이런 SNS가 연결되는 게 좋지. 그죠? 이거 만약에 지금 유튜브로 수익되는 거 하시면은 윤아 씨 어디 가서 이걸로 뭐 한다 얘기 못 하세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안타깝죠, 그죠? 예. 하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네. 체력의 한계로 만수가 귀찮아지네. 그죠? 예.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듣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기회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겹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하면 돈 되나? 저거 하면 돈 되나? 라는 쪽에 하다 보면, 이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체력의 한계로 만서가 있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죠. 예,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서 제가 혼생 시간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사색이라든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네. 규호 씨의 질문 40개. 그러니까 이런 목표 굉장히 잘했죠. 3개월 동안 질문 40개, 매뉴얼 10개, 블로그 15개. 숫자로 딱 정했죠.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물어보러 올 선배가 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잘하시면 돼요. 공감해 주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되려면, 이때는 상사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맞추기. 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하는. 상사가 너 지금 무슨 일 하냐?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면 어때요? 그죠? 상사에게 맞추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네. 최정철님, 이분은 이제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파트너 3명 발굴. 네, 그러니까 파트너 3명 발굴하기 위해서 명단은 몇 명, 그 다음에 주당 몇 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되어야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파트너 3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트워크 사업에 아내를 동참시키는 방법.
아,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알려드려야 되나? 네, 네. 아내를 더 사랑해 주세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꾸 이 사업에 대한 얘기 해봤자 아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더 아내를 사랑해주고 더 많이 경청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주변 인식, 교회에서 그런 인식, 네, 절대 불가. 이런 노력은 하지도 마세요. 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부터 더 관계를 만드세요.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관계 더 봉사 잘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파트너 발굴하는 방법, 그러니까 파트너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이 그렇죠? 예.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의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네. 어디 뭐 사업을 보고서 뚝딱 하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없죠. 인간관계 잘 하는 방법,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김태형님, 재원생 60명 이상 학원장 되고, 좋아요. 학습에 관심이 없는 초등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이 그 학생에게 뭐 해야 돼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네. 관심을 가지세요. 칭찬도 많이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예. 학습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에 흥미를 갖지 않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학습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면 되겠죠. 어때요? 이 학생에게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이겠죠. 중학생들은 무엇에 동기를 받아 행동할까요? 글쎄요. 근데 이거를 중학생들이라고 보편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학생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어떤 학생 부모하고 다 한 가족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얘는 성향이 좀 약간 느리고 좀 놓치고, 근데 아빠는 보니까 좀 빠릿빠릿하고 엄마도 되게 부지런하고, 근데 얘가 얘기하다 보니까 얘 꿈이 뭐냐 했더니 PD예요. 얘가 저는 PD나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얘가 음악 지능 높고 그다음에 공간 지능도 높고 이렇게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재주가 그런 연예인 방송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자기가 PD가 꿈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웃고 아빠가 비웃고 이거죠. 공부도 안 하는 게 그게 되겠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그걸 좀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학생의 이름이 지태인데, 지태라고 하지 말고 김지태인데 집에서 김 PD님이라고 하라고. 호칭을 바꿔야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PD 되니? 얘가 언제 PD 돼요? 네? 오늘. 그렇죠. 오늘부터 너는 PD야.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겠니? 네가 PD라면. 책을 얼마나 봐야겠니? 공부는 얼마나 해야겠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네. 집에서부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딱 정한 게 PD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독서, 영어 공부, 그 다음에 학과 공부는 성적이 낮더라도 노트 작성, 그 다음에 저녁 11시 취침, 네. 그러면 아침 6시 기상. 이게 뭐예요? PD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얘가 아는. 그리고 부모는 이것부터 인정해 주게. 사실 오늘은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은 건 그 아빠의 태도예요. 네. 나라도 그 아빠랑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 아빠라면 말 섞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빠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판관으로서 살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안 거죠. 돼.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건 말이 안 되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얘가 고1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빠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로서 살아야 할 삶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2년 동안 철천지 원수가 될래요? 그래도 친해져야 얘가 20살이 됐을 때 아빠 그때 내가 아빠의 마음을 많이 답답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좀 깨달아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때는 또 이 아빠가 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야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어때요? 이런 질문은 좀 약간 싸잡아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오면 일일이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애들 이래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3개월 목표 100명의 고객 명단 작성하기예요. 선현 씨,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은 40명? 그래요. 그럼 60명을 더 작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나누세요. 주당 몇 명, 하루 몇 명.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100명을 만드시는 겁니다. 맞죠? 네. 고객 명단만 작성하면 돼요? 컨택은 안 해요? 저는 해야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컨택? 5명. 네, 하루에 5명.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네, 알았죠? 그 카페에 100명의 고객 명단이 쫙 일렬로 돼 있어야 되고요. 언제 네, 컨택했는지, 언제 회신했는지, 언제 만났는지 아셨죠? 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고객이 섭식이 뭐야? 먹는 거? 음식이? 네. 중요성을 알고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섭취할 수 있을까요? 구매했는데 먹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정기구독으로 먹으면은 매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정기 구독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네. 정기 구독을 하려면 정기 구독하라고 클로징을 해야겠죠? 설명을 네. 해야겠죠? 했어요? 아니, 약속 연습을 빨리 해야겠어요. 잡고요. 만난 네, 다음에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정기 구독으로 하면 혜택 3가지. 무엇이 좋은지 3가지. 정식으로 진정성 있게 설명하세요. 왜요? 음, 고객은 대우받기 원해요. 지금 사장님은 그가 구매했으면 알아서 잘 먹기를 원하죠. 고객은 대우받기 원해요. 어떻게 대우받아요? 만나서 할 말이 있어? 설명하기. 설명할 때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왜 정기구독으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죠? 어떻게 해야 고객이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척추 마사지를 누구한테 받아요? 세라젬에 셀라, 받는 거예요? 네, 네. 고객이 척추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죠. 네. 왜 모를까요? 음, 선영 씨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음, 선영 씨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안부터 보내고 미팅 약속 잡고 만나고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알려주기. 하셔요. 제가 지금부터 10분간 사장님의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10분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10분 동안에 설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독서 모임에서 강의 잘하셨죠? 그렇게 딱 준비해서 제가 사장님의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10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척추가 중요하냐면요.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림도 그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이렇게 척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고객이 구매할까요? 안 할까요? 구매하고 싶겠어요. 네, 그거는 고객이 할 일. 네, 고객이 할 일이에요. 안 할 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네, 당장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선영 씨가 일단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네. 씨를 안 뿌리고 그냥 척추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척추 마사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면 막연하지 않아요. 음, 혹시 지금 선영 씨의 고객 중에 그 네. 세라젬을 구매할까 말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번 달 구매할까? 다음 달 구매할까? 이렇게 고려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몇 분 정도 계세요? 한 4분? 그죠? 이런 네. 분이 10명이면 사장님 성공하신 거예요. 살까 말까? 이번 달 할까? 다음 달 할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10명이 목표가 돼야 돼. 음, 이 네, 10명이 뭐예요? 10명이 가망 고객. 아셨죠? 네,
우매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고려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고려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럼 쉬운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좋은 콘텐츠로 답변을 같이 해드린 겁니다. 도움 되셨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늘 그룹 코칭 했던 소감, 네, 뭐가 기억나는지 한마디씩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태영 씨부터 할까요? 네. 자, 오늘 뭐가 기억나는지. 마이크 여시고. 네. 아까도 질문할 때 이렇게 너무 크게 뭐 중학생이라는